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정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반려견 전부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또 다들 쉬시는 시간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기훈 리더님께서 좀 이제 일이 좀 많으셔가지고 장소만 이렇게 협찬을 해주고 방송에는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지난번처럼 제 PPT 만들어 놓은 거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폰트가 저장이 안 돼가지고 조금 밀렸는데 소리는 잘 들리시죠, 지금? 그쵸?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리신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아쉽게도 폰트가 밀린 세상에 멍청한 개는 없다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일단 저희 집 강아지부터 소개할게요. 아, 봉구고요. 나이는 5살입니다. 되게 예민한 친구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픈 데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맨 처음에 유기견이었다가 이렇게 거치고 거쳐서 저희가 분양받아가지고 데리고 왔고 지금은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요. 저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 10시 방향에 있는 제일 왼쪽 위에 사진이 제일 처음에 저희 집 왔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8시 방향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쁜 강아지가 됐는데 저희 이렇게 봉구 아는 분들이나 저 사진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봉구 눈물 관리 어떻게 했냐, 알러지 어떻게 잡았냐 제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는 반려견 알러지 케어로 잡았고요. 자, 어, 우리 강아지도 설마 알러지. 사실 사람이 알러지가 진짜 많잖아요.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상 문제로 이렇게 알러지 되게 많은데 강아지도 똑같아요. 사람이랑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생물이잖아요. 반려견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앓는 그 질환이랑 비슷한 걸 되게 많이 알아요. 심지어 이제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거를 계속 공유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데 강아지들이 이제 알러지가 오면은 뭐 어떤 반응이 있느냐 뭐 많죠. 뭐 털이 빠지거나 뭐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눈곱, 눈물 이렇게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눈물 그리고 몸을 자꾸 긁는다든지 뭐 자기 입으로 물어뜯거나 아니면 뭐 앞발을 막 계속 핥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심한 애들은 뭐 알러지 있는 걸 먹으면 사람이랑 똑같이 뭐 토하거나 막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봉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한 게 눈물이 엄청 심했고 그리고 이제 귀 귀가 충혈이 돼요. 귀가 새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막 엄청 구린내가 막 귀에서 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자기 팔을 자기가 막 물어뜯고 그런 행위도 했는데 이렇게 되게 사람이랑 똑같이 사람도 막 알러지 올라오면 막 몸 긁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케어가 좀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벌레, 환경,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사람이랑 똑같아요. 뭐 이제 본인이란다, 본견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섭취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 뭐 이런 진드기라든지 뭐 벼룩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뭐 꽃가루 알러지 있는 반려견도 있고 집안에 뭐 공기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그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어, 큰 원인으로 잡는데 사실 이제 사람은 본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가 돼서 뭐 내 환경을 조절을 하고 케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반려견은 결국에는 사람이 다 주가 돼서 살펴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공기 안 좋다고 반려견이 막 가서 공기청정기를 사서 놓고 막 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다행인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지만 다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못하는 건 없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이런 꽃가루 먼지, 뭐 향수
뭐 곰팡이 포자, 뭐 이런 것들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필수템이죠. 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당연히 값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먼지 거름망 정도의 기능만 있는 그런 청정기는 의미가 없고요. 네, 쓰실 거면 정말 이제 공기를 청정,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 저희 아미에서 나오는 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게 정말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외부에서 이제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반려견이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에 계속 이렇게 켜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환기를 단순히 많이 하는 것도 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상황, 집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뭐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청정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먼지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필터만 있는 청정기를 썼었는데, 그거를 돌렸을 때는 개선이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그냥 먼지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이렇게 청정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청정기를 써야 하고요. 저희 엠모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유럽 알러지 연구 재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제 유럽이 사실 알러지 쪽에는 되게 권위 있는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유럽 이제 산업화 시대 때 이렇게 스모그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기기나 뭐 이런 알러지 이런 데에서 되게 민감한 나라라서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 이제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유럽 알러지 연구 재단에서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보시면 요 알러지 UK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이트 보시면 뒤에 OR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 사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비영리를 목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이제 알러지 유발 물질 전체를 다 거를 수 있는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상세한 항목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자, 여러 가지 항목인데 전 항목 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박테리아, 바퀴벌레, 곰팡이, 애완동물 표피, 꽃가루, 먼지, 강아지 털, 바이러스, 진먼지 진드기, 심지어 진먼지 진드기 잔해까지 이렇게 거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전 항목이 인증이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써봤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켠 거랑 안 켠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저희 봉구는 귀병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요거를 켜고 집에 요 제품이 들어와서 켠 시점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귀를 터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 뭐 활동하다가 귀에서 뭐 냄새가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스트레스 자체가 많이 줄어요. 몸을 긁고 이런 것도 많이 주고 그래서 공기질에 대해서 민감한 반려견이 있는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수고요. 기왕 쓰실 거면은 당연히 좋은 걸로 쓰셔야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기나 뭐 환경적인 문제는 이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음식이거든요. 사실 저희 공구처럼 이렇게 대기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려견은 사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까지 뭐 예민한 반려견은 없었는데 음식 알러지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 알러지가 제일 많은데 어, 자, 그럼 어떤 식품이 알러지를 유발할까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자, 소고기, 닭고기, 대도 유제품, 옥수수, 밀, 계란 이렇게 7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먹으면 무조건 알러지가 온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7가지가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들이 뭘 먹었을 때 알러지가 생기느냐를 따져봤을 때 7가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던 반려견들의 어떤 알러지가 있느냐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온 7가지가 요 7가지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소고기, 닭고기, 뭐 콩, 대두, 뭐 유제품, 옥수수, 밀, 계란인데
놀랍게도 저희 본부는 소고기랑 대두 빼고는 다 알러지가 있어요. 되게 예민한 친구라서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고기나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옥수수랑 밀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알러지가 있느냐면은 여기 이제 글루텐 성분 때문이거든요. 글루텐 아시죠?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는데 이렇게 찰기 있게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 이제 글루텐이 사람도 사실 글루텐 알러지 있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단순히 이제 글루텐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제 심하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는 만큼 반려견들도 글루텐 알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체하는 다른 곡물류가 들어간 제품을 그레인 프리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간식을 사서 먹이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그레인 프리가 붙어 있는 거를 주시면 좋고요. 음, 그래서 음식 알러지가 있는 반려견한테 제일 완벽한 알러지 솔루션은 결국에는 안 먹이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안 먹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저희는 뭐 그냥 알러지가 있으면 뭐 엘러케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반려견들은 사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아직까지 뭐 연구가 막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나 봐요.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뭐 매번 주사를 맞추기도 힘들고 금액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알러지가 있는 걸 안 먹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들 특징이 사람도 그렇지만 먹으면은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은 바로 체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간지럽고 막 이런데 반응도 똑같아요. 알러지 있는 거를 먹으면은 그 알러지 반응이 바로 나와요. 한 10분 내로 뭐 긁는다든지 뭐 눈물이 갑자기 막 나온다든지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그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간식이나 사료를 제공을 했는데 이런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알러지 유발하는 식품이 첨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성분표를 보고 그거는 다 걸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이제 매일 먹어야 하는 게 사실은 사료잖아요. 사람은 뭐 오늘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반찬을 고를 수가 있지만 반려견은 사료 하나만 계속 먹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주셔도 대부분의 알러지는 사실 개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건 이제 좋은 사료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어, 사실 사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뭐 우리 강아지가 잘 먹는 거를 먹인다든지 뭐 그냥 기호도가 높은 거 아니면 이제 유명한 거 뭐 방송에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먹이시는데 사실 이제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라고 하면은 그냥 유명한 거를 먹인다기보다는 정말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거를 찾아서 먹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좋은 사료를 고르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은 제일 큰 주제인데 일단 요 네 가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세요. 휴먼 그레이드, 그리고 원육을 쓴 제품, 그리고 그레인 프리, 그리고 합성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일단 휴먼 그레이드는 뭐냐면요. 이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사람이 먹어도 뭐 배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었다는 게 휴먼 그레이드고요. 그리고 그레인 프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이성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옥수수나 뭐 밀이나 쌀이나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뭐 병아리 콩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대체 곡물로 이렇게 포뮬러를 잡은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뭐 이런 거 안 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선한 원육을 제1 원료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반려견 사료에 고기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원육을 쓰는지를 봐야 돼요. 원육하고 그냥 고기를 쓰는 건 다른 거거든요. 원육은 말 그대로 그 생고기 그 자체를 쓰는 게 원육이고요. 보시면은 좀 유명한 사료들도 6분이나 아니면 굴육분을 첨가한 사료가 있어요. 사실 좀 말이 많은 건데 6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 도축해서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남는 그런 뼈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부산물들 좀 긁어내고 그리고 찌고 뭐 건조해서 분쇄해서 나온 그 고기 가루가 6분이거든요. 그리고 골육분은 이 꼴분은
뼈까지 다 갈아 가지고 그거를 건조 분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요런 것들이 뭐 일부 매체나 뭐 그런 데서는 이제 "미네랄 함유가 더 높다. 그냥 고기를 쓰는 것보다. 이게 뭐 더 괜찮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면은 어떤 부위를 쓰는지, 어떤 재료를 원료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 부류 다 모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등심을 썼는지 안심을 썼는지, 뭐 남는 정말 그냥 뒷고기를 썼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분이나 육골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 많은 부위라든지 좀 오염되어 있는 부위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알러지를 유발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꼭 뒷면에 그 함유표를 보시고 육분하고 육골분 들어가는 건 좀 걸러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편에 보시면 계육분, 뭐 육분 다 들어가죠. 무침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요렇게 육분이 들어간 건 좀 걸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게 함유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도 사실 신선하지 않은 내장은 잘 안 먹잖아요. 아 근데 이제 반려견도 똑같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쇄 처리를 했는지 모르는 육분을 쓰는 제품들은 좀 걸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보존료, 착색료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려견 사람이야 뭐 보기 좋고 뭐 그러니까 착색료라든지 뭐 이런 거 쓰는데, 반려견 사료에도 쓰나요? 씁니다. 좀 유명한 제품인데 최상급 소고기라고 나와 있죠. 이게 글씨가 조금 작아서 휴대폰에서는 보기 힘든데, 여기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적혀 있어요. 보존제, 식용색소. 어떤 보존제인지 당연히 안 나와 있죠. 어떤 식용색소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반려견 사료도 일단 그 색깔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게 좋아야 강아지들도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 되게 색깔이 이쁘다. 이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호성을 위해서 막 넣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시는 거 꼭 체크를 해가지고 걸러주시는 게 좋고, 제가 좀 유명한 사료인데 이게 재작년에 뉴스가 뜬 거거든요. 한국에는 사실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보존료가 들어간 게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제품 일본에 보면은 기준법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 산화방지제가 들어가 있다고. 근데 한국 제품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좀 논란이 컸거든요. 이게 없어서 안 넣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에는 안 적어도 된대요.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려견 쪽으로 뭐 이런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어,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것 좀 걸러주시는 게 좋고, 음, 여기에도 주 원료에 보시면은 뭐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게 읽어 드릴게요. 여기 가수분해 동물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동물성 지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동물인지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걸러주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할 거는 결국엔 이제 사료 종류 되게 많은데 뭘 먹여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은 그냥 저희 아메에 있는 이거 프라임팬 먹이시면 정말 좋아요. 오늘 이제 낮에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수의사님께서도 이 제품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 제품 왜 추천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죠. 이 제품에 붙어 있는 타이틀이에요.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휴먼 그레이드 원주를 썼고, 그레인프리 포뮬러고, 그리고 원육을 썼어요. 그리고 합성 보존료, 착색 이런 거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햇섭 마크가 인증이 다 되어 있어요. 햇섭이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전달돼서 섭취를 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썹 인증까지 받은 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급 사료, 내가 뭘 먹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 프라임빗 주문해서 먹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프라임팬에 붙어 있는 원재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음, 뭐 육분 이런 거 안 적혀 있죠. 그냥 연어, 양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원재료이 그대로 붙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런 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먹어도 되는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토코페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영양적으로 밸런스까지 맞춘 재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있어도 엄청 비싼 거 아실 거예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제품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2만 원대거든요, 사실은. 양고기 레시피가 25,300원이고, 연어하고 우리는 22,400원인데, 뭐 이제 원료 차이죠. 사실 양고기 좀 비싸니까. 양고기 레시피에는 양고기랑 소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어하고 우리보다는 조금 비싸요. 한 3,000원 차이긴 한데, 뭐, 이게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뭐 비싸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알러지가 저희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리고기랑 이제 오리고기 레시피에는 소 종류가 안 들어가요. 뭐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소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게유가 들어가거든요. 닭기름, 닭고기 기름이 들어가고 오리고기가 들어가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유가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반려견이 뭐 소고기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프라이팬 연어나 오리 레시피를 뭐 배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보시면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닭고기에도 알러지가 있고 닭 기름에도 알러지가 있고 계란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냥 닭에 관한 거는 다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난리가 나는데 이 양고기 레시피에는 가금류 성분이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양고기를 배식을 시키고요. 이거 되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 뭐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는지 파악이 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배식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뭐 사실 이제 프라임펫을 먹인다고 무조건 알러지 반응이 없고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 이렇게 원재료가 정확하게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표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분표 아까 전에 앞전에 보여드린 요 성분표 다 보시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 주문하셔도 볼 수 있는데 요 성분표를 보시면서 우리 반려견이 알러지가 되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배식을 해주시면은 되게 금방 개선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프라임팩을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좋다는 사료 기껏 샀는데 안 먹는 강아지들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잘 먹을까? 기호도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에 요 강아지는 비숑인데 저희 이제 지금 호스트 해주시고 있는 저희 그룹 탑 리더님, 장영인 신명화 리더님 집에 있는 양양이에요. 양양이가 프라이팬 먹는 거고요. 얘는 입도 크고 중형견이라 가지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엄청 잘 먹거든요. 싹 비었어요, 이렇게. 하나 남은 것도 먹거든요. 정말 잘 먹고요. 저희 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료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간식은 엄청 좋아하는데 사료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처음에 제가 가져와서 배식했던 날인데 아예 그냥 머리를 박고 먹거든요. 엄청 잘 먹어요. 이게 사실 또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제 감미료를 넣어서 이제 반려견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배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원육, 어, 진짜 생고기, 뭐 이제 진짜 생연어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도 아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고 맛보면 맛있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도도 되게 좋고 그만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졌고 원재료도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이 프라임팬 정말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배식해 주시면 되시고 프라임팬을 먹였는데도 이제 반응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뭐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반려견들이 이제 고통받는 게 조금 보기가 너무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집에서 직접 내가 만들어서 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케어를 해가지고 이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뭔지 파악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걸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그냥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원료만 써가지고 그걸로 배식을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알러지 때문에 생긴 부위는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귀병이 있는 반려견들은 귀털을 이렇게 짧게 깎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 바퀴만 남기고 귀에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털들을 다 잘라주시면은 귀가 가벼워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요 뜬 공간으로 통풍이 되면서 이렇게 귀의 습도라든지 이런 게 좀 케어가 돼서 좀 더 이렇게 개선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케어해 주시면 되고, 눈물이 많은 반려견들은 알러지성 눈물이라면 배식 바꿔주신 다음에 미용을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눈물들이 이렇게 사람이랑 다르게 반려견들은 눈에 이렇게 눈물이 생기면은 이게 착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 눌어붙어요. 냄새도 막 나고. 이게 계속 붙어있는 상태면은 알러지가 잡힌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눈물에 증식하는 세균이라든지 그 자극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뭐 여기 양파즙 같은 거 발라놓고 그냥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러지가 어느 정도 잡혔다. 어, 뭐가 원인인지 파악이 됐다 해서 살을 바꿔주시면은 꼭 눈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알러지 부위에 대한 케어는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뭐 털을 잘라 주신다거나 뭐 세척을 해 주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면은 기존에 있던 자국들은 다 없어지고 치료가 되고 새로 다시 뭐 재발을 하진 않을 거니까 점점 이렇게 눈물이라든지 뭐 귓병 같은 게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저희 공구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알러지 케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반려견의 환경이랑 식단은 100% 견주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다 제공하는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관리를 해가지고 좋은 환경, 뭐 좋은 식단으로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관심이랑 사랑을 줘서 케어해 주는 것만이 반려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강아지들 보면은 기분 좋잖아요. 이쁘고 귀엽고 내가 정말 밖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가도 가족들도 아유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런 말 잘 안 해주는데 집 문 열고 들어오면 막 꼬리 흔들면서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항상 애교 부려주는데 아플 때도 나와가지고 애교 부리거든요. 반려견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키우는 거잖아요. 어, 다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만큼 이제 알러지 있고 좀 아픈 우리 강아지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 잘 해주셔가지고 전부 다 개선돼서 저희 봉구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행복한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로 오늘 제 정보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